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번에 예정초 교수님 연구실에서 저랑 이제 권태성 학생과 같이 작성했던 논문이고 이번에 CVPR에 억셉된 Diffusion Clip Text Guided Diffusion Models for Robust Image Manipul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살펴보면은 어,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스타일간이랑 그리고 이 클립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제로샷 텍스트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 클립과 그리고 또 스타일간 나다라는 이런 연구가 아주 작년에 좀 하나의 좀 센세이션을 했었는데요. 음, 그래서 일단 스타일 클립 같은 경우는 먼저 클립이라는 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인코더랑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데 이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제 코 레프레젠테이션 그 스페이스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클립 스페이스라고 하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일단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미지와 그리고 어, 인터넷에서 좀 크롤해가지고 만든 그 텍스트의 그 페어로 약 수억 개의 그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미지 배치랑 그리고 텍스트 배치를 일단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에 넣은 다음에 어, 각 이제 페어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게 그리고 페어가 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이제 0이 되도록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 오픈 AI가 아무래도 되게 막대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그 페어의 그 이미지 텍스트 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온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어서 아주 그 이후에도 되게 여러 곳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 텍스트 태스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일 클립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클립을 이용하냐면 먼저 어, 일단 이미 어떤 레이턴트 벡터에서 이런 이미지가 원래 생성이 됐었다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제 클립의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클립의 인코더에 집어넣고 어, 클립의 인코더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클립 스페이스에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클립 스페이스에 이제 벡터로 얘가 인베딩이 될 거고 그리고 먼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타겟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타겟 텍스트를 텍스트 인코더로 거쳐서 마찬가지로 그 클립 스페이스에 어, 음,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시밀러리티가 이제 높아지도록 다른 것들은 다 픽스를 한 채 레이턴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이 W가 이 스타일 간의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이 텍스트와 상응하는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이제 좀 변경이 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이 바로 스타일 클립입니다. 스타일 간 나다 같은 경우는 어, 스타일 클립처럼 클립을 똑같이 이용을 하지만 얘는 다 똑같은데 이제 제너레이터를 레이턴트 벡터가 아닌 레이턴트 벡터를 픽스하고 제너레이터를 이제 파인 튜닝하는 것이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일단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사람 얼굴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한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경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아무리 움직여봤자 사람의 얼굴만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이클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의 이제 텍스트 인코더가 어, 타겟 텍스트가 이 인도메인을 넘어서는 아웃 오브 도메인인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얼굴에 대해서 학습된 제너레이터인데 뭐 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기를 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타일 클립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일간 나다 같은 경우는 이 DA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 즉
이 제너레이터를 직접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파인 튜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좀 더 플렉시블하게 아웃 오브 도메인 매니플레이션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혹시 네, 그 디퓨전 그 클립 로스가 제 기억엔 좀 다르게 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네, 스타일 클립이랑 스타일 간 나다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막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능에 뭔가 스타일 간 나다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스타일 예. 클립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에 써놨는데 이 L 글로벌 클립 로스를 주로 사용했고 그리고 이 스타일간 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디렉셔널 클립 로스라는 이런 포맷의 이런 형태의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글로벌 클립 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 인베딩된 그 벡터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도록 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 그 좀 모드 콜랩스 같은 느낌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뭐 스마일링 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이제 변화를 점점 스마일 페이스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스마일 페이스의 그 변하는 과정에서 그 페이스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어떤 그런 스마일 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상응하는 어떤 평균적인 그런 얼굴 이미지로 얘가 변화를 하려는 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 대한 그런 인베딩 벡터가 이제 있을 텐데, 그 평균 벡터의 모양으로, 그 형태에 상응하는 그 이미지 벡터로 이제 가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디렉셔널 클립 로스 같은 경우는, 어, 이 인풋에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랑 그 소스 이미지랑 그 원래 이미지랑 그리고 그 원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레퍼런스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이 경우를 보면은 어, 이 X 레퍼런스에서는 이 원래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Y 레퍼런스에서는 이제 그냥 페이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제너레이터에서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타겟 텍스트에는 이제 face without makeup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 글로벌 클립 로스와 다르게 이 레퍼런스 이미지와 레퍼런스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두 개의 이 디퍼런스 즉 그 클립 스페이스에서 이 이미지 벡터들 간의 이 타겟 이미지 벡터랑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벡터의 그 차이와 그리고 이 텍스트들의 이제 차이에 대한 그 차이 벡터들이 평행하도록 평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스타일간 나다의 이 디렉셔널 로스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얘가 어떤 타겟 텍스트에 대한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로 가도록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가지고 이 경우 스타일간 나다의 글로스가 좀 더 매니플레이션에서 효과적인 것을 보여줬고 저도 이제 프랙티컬하게 이용을 해봤을 때도 이 디렉셔널 로스가 더 좋아서 이 방법을 이용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까 다른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을까요? 네, 저 소개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아까 상현님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아, 도움이 네,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스타일 클립과 스타일과 나다의 그런 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둘의 두 방법 같은 경우 모두 리얼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는 이 간 인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 인버전이 무엇이냐면 이 어떠한 그런 리얼 이미지,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그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레이터랑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는 그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가는 그런 인코더가 원래는 그 포뮬레이션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는 그런 요소가 없죠. 그래가지고 VA와 다르게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간 인버전의 이제 가장 초창기
버전은 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었는데 이 어떠한 임의의 이제 랜덤 한 그런 레이턴트 벡터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거기에 생성된 이미지가 이미 거기서 생성을 하면 이제 임의의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될 텐데 그 이미지랑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리얼 이미지랑 이제 뭐 가장 쉽게는 뭐 MSE 로스를 걸어주고 이제 다른 제너레이터랑 그 이미지는 다 픽스시키고 레이턴트 벡터만 이제 옵티메이션을 시키다 보면은 그 레이턴트 벡터가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그 어, 레이턴트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 방법의 문제는 일단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퍼런스 타임이 할 때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인퍼런스 타임이 좀 중요한데 그 리얼 이미지를 이제 이용할 때마다 인버전 할 때마다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이 좀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인코더 방식이 나왔는데 인코더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일단 인코더가 일단 이미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코더가 이제 어, 를 일단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이 인코더는 이 어떤 이미지를 이 레이턴 스페이스와 같은 디멘전으로 벡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서 생성된 그 레이턴트 벡터가 있을 때 그 레이턴트 벡터를 제너레이터로 다시 집어넣었을 때 원래는 어, 이 인코더가 처음에 작동을 잘 안 할 때는 그 임의의 이미지가 다시 생성이 될 텐데 그 이미지와 이제 저희가 원래 이미지들의 간에 이제 어, 시뮬러리티 로스를 걸어주고 다른 것들은 다 픽스시키고 인코더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아주 수많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런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인코더가 이제 인퍼런스 타임도 굉장히 빠르게 이 어떠한 이미지를 이제 간 레이턴 스페이스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어, 기존에 이 간 인벌 넘어가기 전에 네, 저 프로그램 파인 튜닝 하는 거 네, 질문이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안 쓰고 저거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이 일단 가장 좀 러닝 레이트를 되게 작게 하는 경우에는 이 러닝 레이트가 이제 만약 되게 크다 그러면은 바로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제너레이터로 잘못 파인 튜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러닝 레이트가 충분히 작고 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안 쓰더라도 굉장히 신기하게도 네 이게 서서히 이제 클립 로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파인 튜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기하고 또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서는 이제 디렉셔널 클립 로스와 더불어서 그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 같은 것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너무 어, 이상한 이미지로 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인도메인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카툰의 이미지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가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를 쓰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뭐 without makeup이나 뭐 old face, 뭐 sad face 이런 어트리뷰트를 이용할 때는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를 좀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해소?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네, 그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 러닝레이터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어도 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터레이션을 좀 과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아티피셜한 그런 이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인버전의 방법의 이제 매니플레이션의 문제는 일단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이제 인코더 베이스드의 이제 간 인버전이 현재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소타의 인코더 방법조차도 아직까지는 이런 그 리컨스트럭션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사실 그 제너티브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페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아무래도 사람 얼굴 같은 경우 특히 좀 얼라인 되어 있는 그런 이런 잘 정제된 그 셀렙 A HQ나 뭐 FFHQ 그런 데이터셋의 경우 이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의 그 쉐이프가 좀 둥글 타원형에 좀 있는 상태고 뭐 눈, 코, 입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에 대해 제너티브 모델 입장에서는 어,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철치나 아니면은 이미지넷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너티브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너티브 모델 학습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음, 이런 간 인벌전 같은 경우도 어, 특히 이 데이터셋의 이 베리언스가 엄청 클수록 이 잘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이제 인, 인코더 베이스드 간 인버전 논문들을 봐도 보통은 이제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좀 좀 되게 좀 전형적인 그런 쉐이프를 갖는 좀 그런 형태에 대해서만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뭐 철치나 뭐 이미지넷 이런 것에 대해서 간 인버전 성능을 거의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점에서 주목을 했고 그런 간 인버전의 단점을 좀 주목을 했고 특히 좀 그 쉽다고 말했던 그 사람 얼굴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 특이한 경우에 이런 손 포즈나 아니면은 어, 시선 처리나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E4E나 PSP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ICCP 혹은 CPR에 이제 억셉된 그런 아마 네 그런 네, 수타 이제 모델들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네, 원래 이미지들을 이제 잘 복원을 못함으로써 이 아이덴티도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리절트도 이제 어, 저희가 원하는 좀 결과와 상응하지 않는 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 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네, 질문이 좀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올라온 논문들 중에 Near Perfect 간인 버전인가? 뭐 그런 논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네. 걔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규어만 얼핏 보기에는 진짜 거의 오리지널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막 그런 애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네, 그런 것도 그 인코더 베이스드 인가요? 근데 사실 네, 네. 컨텍스트가 좀 달랐던 것 같긴 한 게 이제 그 거기서는 집중한 게 간인 버전만 집중을 했고 이렇게 막 애트리뷰트를 변경하는 거는 집중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서 얘기가 좀 다른가 싶기는 한데 혹시 사실 제가 그 니어 퍼펙트 간 인버전은 아마 그거는 이번 ECCV나 ICML 그쪽 서브미션 같은데 되게 최근 논문 네, 같은 맞아요, 맞아요. 데 그래서 그 논문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 아, 네네네. 딱 그 전 단계의 이제 논문들까지는 좀 살펴보고 뭐 음, 이 논문에 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 중에 네네네. 하나가 이제 화웨이에서 작년에 거의 뭐 니어 퍼펙트라고 하면서 어, 어떤 이번에 CPR에 억셉되기도 했는데 그런 간 인버전 방법을 어, 보여주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인코더 베이스였고 아마 니어 니어 퍼펙트 그것도 일단은 인코더 베이스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디어 퍼펙트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미지넷에 대해서 좀 리컨스트럭션까지는 어, 안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건 제가 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렉을 잠깐 봤는데 그냥 네. 제너레이터를 파인 튜닝 한다가 컨트리뷰션이라 써 있는데요. 제 거 말인가요? 제 논문 말씀이신가요? 아, 아니요, 그 니어 퍼펙트 간 인버전. 아, 그래요? 네. 어, 음, 네, 그거는 일단 한번 끝나고 한번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 인버전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되게 성능이 좋다고 주장하는 그 소타 모델조차도 이런 어, 경우에는 잘 리컨스트럭션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원인이 뭐냐면 아무래도 인코더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벨 포즈나 이런 노벨 액세서리 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에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너럴리제이션 문제죠. 그래서 일반화 능력의 문제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 리컨스트럭션을 못하고, 네, 되게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좀 잘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논문들이 일단 DDIM과 그리고 이 디퓨전 모델 비스 간스 on 이미지 신테시스, 이제 이 유명한 논문인데, 어 여기서 일단은 일단 디퓨전 모델이 일단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되게 엄청난 성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게 거의 소타 간 수준 혹은 이 논문에서 이미지넷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을 이제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DDI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DDI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샘플링의 이제 스토캐스티를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이 샘플링이 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가 이제 디터미스틱하고 하도록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 특히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적은 스텝으로도 더 좋은 퀄리티의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 샘플링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주목을 했지만, 특히 이 디터미스틱한 디터미스틱하게 이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요. DDIM에서는 이 제너러티브 패스, 즉 어떠한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제 디터미스틱하게 샘플링 된다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 디퓨전 모델 빛 간선 이미지 신테시스의 어, 어펜딕스에 그쪽에는 이제 이 ODE를 이제 리버설 한 것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도 적용을 하면은 이게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어떠한 노이즈로 디터미스틱하게 또 갈 수가 있고, 그 노이즈에서 그 레이턴트에서 다시 디터미스틱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똑같은 디퓨전 모델로 생성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컨스트럭션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펜딕스에서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인투이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미지에서 이제 노이즈로 갈 때 어, 가우시안 노이즈로 갈 때 그 노이즈들을 다 노이즈를 이제 점차 뺐던 그 노이즈를 이제 거의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대로 더해주니까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이 논문에서도 이게 뭐 리컨스트럭션이 된다 이 정도만 보여줬었고, 이 인버전 성능이 이 간 인버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게 뭐 퀀티테이티브하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크게 분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디퓨전 모델이 이런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가진다고 하니까 일단 이러한 방법을 잘 이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이제 텍스트 가이드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사실 DDIM, 포워드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하기에 제 기준에서 막 언인투이티브한 부분이 네, 이제 얘도 결국에 그냥 엡실론 세타도 그냥 퉁쳐가지고 스코어 펑션이라고 할게요. 근데 스코어 펑션이 결국에는 이제 디노이저잖아요. 네, 근데 걔를 뭔가 x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해준 특정 타임 스텝 t까지 네, 보낼 텐데 forward라는 게 네. 이제 뭔가 스코어 펑션에 노이지하지 않은 이미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걔를 노이지한 이미지로 결국에 만드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냥 노이즈를 원래는 DDPM의 포워드는 그냥 x0에다가 노이즈를 더하잖아요. 근데 스코어 그렇죠. 펑션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좀 아, 직관적으로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스코어 관점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크게 고려를 안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해석까지는. 근데 한번 지금을 생각해 보자면은 음, 혹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한 건가요? 그 네, 리버스 OD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뒤집어서 포워드를 유도를 한 거죠. 네,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에 일단 데리베이션을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어디 어프로키메이션 이 파트가 이제 어디 어프로키메이션 파트인데 이 DDIM 그 포뮬러를 그냥 잘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DDIM 포뮬러를 그냥 좌변 우변에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만든 식이고 이 경우에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 YT라는 거랑 PT라는 임시 베리어블로 일단 만든 다음에 하면은 이 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어,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OD가 나오게 되고 이 OD의 이제 리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를 이제 다시 어, 얘네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그 음, 거의 이 뭐냐 부호만 바뀐 형태의 그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법을 저희를 이용했는데 혹시 어떤 아, 점이 수식을 보니까 네, 말이 되긴 하네요. 이해는 되는데 뭔가 신기해가지고 이게 네네, 디노이저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이 좀 신기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실습을 여기서 보니까 좀 어프록시메이션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일단 이 y-yt는 이제 p-pt인데 이 예를 들어 그 스텝 간의 이제 그 어 사이즈가 스텝 간의 그 거리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스몰 스텝 음. 극한을 취했을 때 이제 dyt, 그 dpt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이 부분.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나오는 거고 이거에 이제 음, 음, 네, 그, 그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이 네. SD에 뒤집는 포뮬러처럼 OD에도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스케이션 12를.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SD, SD에 대해 리버스 SD 구하는 것처럼 그냥 네. 이미 알려진 포뮬러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케이션 12가 나온 건가요? 어, 여기는 네. 어, 어떻게 뒤집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뒤집은 거는 그냥 이제, 이제, 네네, 이게 막, 그냥 방향을 이제 반대로 하는 게, 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수학과 친구랑, 어, 네, 음, 스테고, 그 인터넷에 지식인 네, 그 사이트를 참고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네, 보통 어디를 이제 리버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했었는데, 네, 사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디퓨전 비스칸 모델, 디퓨전 비스칸 그 논문에서 딱 그 데리베이션 없이 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한지 좀 네, 고민을 하고 수학과 친구랑 고민을 하다가 보니 네, 이런 데리베이션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도만 바꾼 거 같기도 한데 네, 뭔가 그죠? yt-1 빼기 yt를 yt 빼기 yt-1 이런 식으로 바꾸면 네, 네, 좀 그렇게 생기긴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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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러면 일단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 일단 컨트리뷰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 이 디퓨전 모델이 이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이제 적합한데 일단 그 퍼펙트 거의 리얼 퍼펙트 인버전 캐퍼블리티 때문에 이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이제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음, 간 베이스드 모델에 비해서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간 베이스드 모델과의 이런 어, 인버전 성능 간의 비교는 이전에 없었는데 저희는 좀 그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 일을 좀 보여주었고 또 두 번째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그런 방식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파인 튜닝과 그리고 샘플링 과정이 이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매니플레이션 결과를 유지하면서 높은 속도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또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방법이 이제 이제 in out 도메인 매니플레이션에서 아주 unintended change 없이 이 unintended change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스테이트 와이트 베이스라인들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 같은 이제 와이드리 베링 그런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모델과 이제 SD 에딧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합쳐가지고 심지어는 네, 언씬에서 another unseen 도메인으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했고 또 한 번에 이제 디퓨전 스텝으로 여러 개의 이제 파인 튜닝된 디퓨전 모델이 있을 때 한 번의 샘플링 스텝으로 이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포가 가능한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퓨전 클립 파인 튜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고 일단 프리트레인 된 디퓨전 모델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셀렙 A나 셀렙 A HQ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디퓨전 모델이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이 있을 때 이를 일단 forward DDIM으로 즉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로 얘를 이제 레이턴트를 보냅니다. 이때 레이턴트를 보낼 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끝까지 이제 예를 들어 t가 1000이면은 1000까지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트리뷰트에 이제 어 되게 뭐 스킨 컬러나 이런 어 거의 파인 디테일이 좀 변하는 경우에는 이 t를 이제 조금만 가도 이제 가능한 반면 좀 되게 어 표정이나 좀 이런 쉐이프의 변화가 좀 큰 경우에는 더 많은 스텝으로 이제 이런 4GDIM을 적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끝까지 가지는 않는 좀 그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런 거는 그 네, 컴퓨테이션 때문인가요? 그 스텝스를 조절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레이턴트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레이턴트 그 노이즈에서 다시 리버스 DDIM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그 생성된 이미지와 그 원래 이미지를 이제 디렉셔널 클립 로스를 이용해서 음,
그 로스 이 이미지가 이 타겟 텍스트에 상응하도록 이 디렉셔널 클립 로스를 이용해서 이 디퓨전 모델을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그 로스를 보면은 일단 저희는 이 디렉셔널 로스와 그리고 이제 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와 이 에러 로스가 합쳐진 그런 아이덴티 로스를 사용을 했고, 예를 들어 페이스가 아닌 뭐 이미지넷이나 베드룸 그리고 뭐 철치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덴티 로스 없이 에러 로스를 아이덴티 로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파인 튜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리지널 파인 튜닝이 있고 그리고 GPU 이피션 파인 튜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아마 좀 코드를 보시거나 구현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유넷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인풋이 이제 x와 그리고 타임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엡실론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원래는 xt와 이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을 다음 스텝에 이제 x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미지가 이제 샘플링이 되면은 이제 클립 로스에 의해서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은 이 같은 유넷이 이 쉐어드 유넷이 을 통해서 이제 그라디언트가 이제 계속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RNN과 RNN 학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데 이 끝까지 갔다가 그때 옵티마이저 스텝을 밟게 되고, 이 과정에서 GPU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GPU 피전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옵티마이저 스텝 밟는 게 아니고 이 매 스텝마다 이 그 x0에 대한 그 프레딕션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애에 대해서 걔를 그 값과 이제 x0와 이제 클립 로스를 해가지고 매 스텝마다 이 그라디언트를 흐르게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이 각 스텝에 대한 GPU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GPU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옵티마이즈 스텝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256의 이제 셀레베이 HQ나 뭐 엘선 베드룸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할 때는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 방법을 이용했고, 이제 이미지넷 512에 대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 파인 튜닝을 할 때는 GPU 이피션 파인 튜닝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 그 GPU efficient fine tuning 같은 거는 제가 네, 이해를 잘못했나 싶어서 그 각 T스텝이면은 그러니까 노이즈 이미지에 대해서도 클립 로스가 달리는 건가요? 그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클립 X0 햇에다가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아요. X 제로 엡실론이 해세다가요. 들어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좀 궁금한 게 네, 256이라도 네, 타임 스텝 핀번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려면 인터미디어 피처 맵을 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일단은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56 같은 경우에도 많은 스텝을 밟게 되면은 충분히 GPU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스텝을 이 1에서 이제 1000까지 원래 학습이 되었을 때, 0에서 이제 네, 이제 1에서 1000까지 학습이 되었을 때 6번의 스텝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에 적절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일단 그런 6번 정도 그 스텝을 밟을 때는 이제 256 이미지가 오리지널 파인 튜닝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파인 튜닝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근데 512 같은 경우는 6번의 스텝을 밟아도 이제 GPU가 이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24기가 좀 GPU 기준으로
네,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두 방법 간의 성능 차이가 심한가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도 좀 음, 신기했는데 얘가 음, X0에 이제 프랙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능 차이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능 차이는 좀 그 프리트레인 모델의 좀 퀄리티에 더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음, 이미지넷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전 비스칸 그 논문에서 이용되었던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했는데 그 모델의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GPU 이피션트 방법을 이용해도 성능은 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저 T는 네. 일컴 샘플링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시퀀셜하게 매겨주는 건가요? 0부터 뭐 100까지? 이제 B번 방식으로 파인 튠할 때 네. T를 랜덤 샘플링 하는지 아니면은 아, 모든 스텝에 대해 골고루 다 보지 않으면 생성이 안 될 테니까 그 그냥 시퀀셜하게 먹여주는지. 보통 시퀀셜하게 했었습니다. 예. 네. 초반 그 랜덤? T가 클 때부터 조금씩 줄이는 건가요? 어, 학습 그 파인 튜닝 할 때. 네네.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음, 네. 100부터 뭐 0까지 한 사이클 돌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여러 에폭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네. 파인 튜닝이 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 그거가 이제 그럼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디퓨전 클립 파인 튜닝이고 이제 이게 아래가 이제 GPU 비전 파인 튜닝인데 디퓨전 클립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디스크리전 스텝을 정한 다음에 어, 그 이제 매 이제 DDIM 스텝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거는 이제 레이턴트를 일단 먼저 프리컴퓨터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어떤 그 XT0의 그 레이턴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X0까지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스를 걸어줘서 이제 스텝을 밟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S 스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옵티메이션 스텝이 걸어지게 되고 어, GPU 비전 투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매 S 스텝마다 이제 그라디언 스텝이 바뀌는 것이 그라디언 스텝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알고리즘 보셨을 때 좀 공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건 좀 더 읽어봐야겠긴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혹시 뭐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게 되시면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여기까지 이렇게 디퓨전 클립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일단은 이 인버전과 이제 리컨스트럭션, 이 인버전과 제너러티브 패스가 둘 다 이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가 둘 다 이제 디터미스틱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빠른 이 샘플링 과정이 둘 다 이제 충분히 빨라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버스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그 OD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그 데리베이션을 이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T에 대한
t 플러스 1이 t 마이너스 1로 바뀐 것 밖에는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을 했었고, 이제 빠르고 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디퓨전을 이제 끝까지 적용하지 않고 이 T0까지만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DDIM에서 했던 것처럼 이 1에서 T0까지의 모든 스텝을 밟지 않고, 그리고 이 디스크리제이션 스텝을 적용을 해서 어, 디스크리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래서 저희는 특히 40, 그리고 포워드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제너러티브에 대해서는 한 6의 스텝으로도 저희 이 파인 튜닝에는 적절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1분에서 한 7분 정도면은 이제 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포워드 스텝 할 때 좀 더 샘플링이 조금 촘촘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거는 되게 좀 사실 좀 인프리퀄한 그런 네, 결과인데,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를 6, 그리고 40, 200, 그리고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스텝을 6, 40, 200으로 했었는데, 일단은 포워드 스텝이 사실 6인 경우에도 이런 리컨스트럭션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어, 이 경우에 사실 좀 다른 어떤 얼굴에 따라서는 좀 되게 좀 중요한 디테일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좀 이런 수염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었고, 특히 포워드 프로세스를 작게 했는데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크게 한 경우에는 이런 아티팩트가 되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워드보다는 일단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의 스텝을 작게 했었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가 이제 40 정도 스텝으로 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플러지블한 그런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일단은 이 40일 때, 그리고 제너티브 스텝이 이제 6일 때, 이때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할 때 이용을 했었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음, 빠르게 할 때는 이제 46을 그대로 이용하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 240 이런 이때 좀 결과를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제 네. 저 백워드 디퓨전을 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트레이닝 할 때는.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어블레이션 하신 거에서 네. 그 S젠도 40, 200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경우는 그 저기 메모리가 안 터지나요? 사실 이 경우에는 이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인퍼런스만 하기 때문에 이제 매 스텝을 지날 때마다 그 인터미디ate 피처들이 저장이 안 됩니다. 아, 이건 인퍼런스만 아, 어블레이션을 네네. 하는 거. 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프리트레인 모델 가지고 리컨스트럭션만 성능만 보기 위해서 일단 실험을 했었던 거고, 사전 실험을 했었던 거고, 네, 이때는 메모리가 문제가 네. 없었습니다. 이게 포워드에 이제 런어블 파라미터 생기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네. 포워드는 그래디언트 계산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좀 메모리 측면에서 물어보신 게 맞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론적으로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지? 좀 고민이 돼서. 음, 그러니까 리버스만 네, 학습한다는 게 그 포워드 할 때는 포치점 그 노그레드 켜놓고 하고 네, 그 리버스만 저 A 아니면 B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오리진 그거랑 포치점 노그레드 안 켜고 했을 때랑 뭐가 다를까요? 어,
죄송하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게 지금은 학습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가 포워드를 거쳐서 노이즈가 되고 네, 거기까지는 그레디언트를 계산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노이즈를 가지고 X제로 햇을 만들어서 거기서 로스를 계산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네, 포워드를 계산할 때도 그 토치점 노그레드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네.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포워드도 같이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물어보시는 게? 네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포워드를 계산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 음, 뭐 계산 복잡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일단 이 연구를 할 때는 일단은 이런 방법은 그 스타일간 나다에서 좀 모티베이션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일단 어, 레이턴 이제 W는 고정으로 한 채 거기에 대해서 네네네.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일단 저희 어떠한 임의의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매니플레이션 된 그 결과를 생성을 하는 그런 디퓨전 모델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이제 뭐 스코어 베이스드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트가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간 이제 px 기분 c 좀 이런 그런 스코어 펑션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어, 사실은 여기에서 이 forward DDIM을 이 부분이 생략이 돼도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 레이턴트를 이제 임의의 레이턴트에서 시작을 해서 어, 하나는 이제 원래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하나는 이제 트레인을 하는 그런 디퓨전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간에 생성된 이미지에 관해서 이제 클립 로스를 걸어줄 수도 있는데 즉 네, 그래서 어떠한 타임 스텝의 그 레이턴트들에 대해서 원래 디퓨전 모델을 생성을 하면 적용을 하면은 원래 그 이미지가 나오지만 저희는 이제 그 컨디셔널 이제 스코어 펑션을 학습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그 네, 상현님 질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그 저 노그레드를 안 키고 포워드 DDIM까지 학습을 해버리면 노이징 프로세스까지 같이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뭔가 파인 튜닝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태스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드리고 싶은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만 건드리고 싶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인택트하게 두고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만 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진짜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포워드랑 리버스의 파라미터가 똑같이 세트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포워드는 무슨 방향으로 학습이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아, 같이 해놓으면요. 음, 음, 네, 그것도 그거는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도 거기는 그 방법은 이제 실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거가 저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에 대한 그런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파인 튜닝 된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저희가 일단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떠한 이미지를 이제 원래 for DDIM을 통해서 레이턴트로 보내고 노이즈로 보내고 이미의 T 스텝으로 노이즈를 보내고 그때 이제 파인 튜닝 된 DDIM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런 매니플레이션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퍼런스 과정을 먼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할 거다라고 제가 먼저 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파인 튜닝 방법을 이용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unseen to unseen transl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portrait art가 있으면은 이 portrait art에 일단 그 for DDPM을 이용해서 얘를 SD 에딧에서 했던 것처럼 좀 이 디스트리뷰션을 를 이제 노이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DDIM 혹은 뭐 리버스 DDPM, DIM 혹은 DDPM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사람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저의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게 되면은 예, 이런 파인 튜닝 된 언씬 도메인으로 이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개의 이제 데이터셋 페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둘 사이에 이 데이터를 이제 구하기 쉬운 어,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에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그런 이 두 도메인 간의 도메인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가 이 브릿지 부분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폴트레인에서 픽사로 바로 가는 것보다 네. 한 다리 거치는 게 더 잘 된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잘 된다기보다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사이클간 같은 것을 뭐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이클간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적어도 이제 언페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트레이트 이미지랑 이제 픽사 이미지가 그런로 구성된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이 엄청 많아야 될 텐데 그러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이뭐 예를 들어 픽셀 투 픽셀 그런 모델을 이용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드로 이런 포트레이트 아리트와 그에 맞는 픽사 데이터로 이제 구성된 그런 데이터셋들이 필요할 거고 언페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의 폴트레이트 아리트랑 임의의 픽사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제 필요할 텐데 어, 임의의 폴트레이트 아리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이제 임의의 이제 픽사 이미지 이런 되게 좀 구하기 어려운 언씬 도메인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구하기 쉬운 이 둘 사이를 이제 브리치할 수 있는 그런 구하기 쉬운 데이터에서 학습된 그런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과 그리고 클립 이 부수하게 많은 이미지와 이 텍스트 페어로 학습된 그 클립을 이용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하기 데이터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태스크를 좀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폴트레이트를 포워드 네, 디자인 태우고 이 네. 상태에서 그 텍스처 프롬프트를 픽사로 준 다음에 리버스 태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어, 그것도 제가 실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작동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작동을 그다음에 한 했었는데 달을 거치는. 네네. 네, 그것을 작동을 했었는데
그 경우보다는 이렇게 완전하게 사람 형태로 사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퓨전 클립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언신 도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스트로크에서 언신 도메인으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하는 것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혹은 또 컨티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 된 여러 개의 디퓨전 모델이 있을 때 그 디퓨전 모델의 그 노이즈들을 이 각각 어떠한 이제 레이턴트에서 이제 어, 매 스텝마다 이제 각각의 디퓨전 모델이 생성을 하는 이 엡실론 노이즈가 있을 텐데 그 노이즈들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적절한 개수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이 디퓨전 모델 이 파인 튜닝 된그 어트리뷰트에 상응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아까의 그 디퓨전 제너티브 스텝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생성된 이 F와 이제 입실론이 이제 각각의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된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 합쳐질 때 이 이 감마라는 이 개수에 의해서 이, 이 노이즈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스코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의 이제 디퓨전 모델, 이 파인 튜닝된 디퓨전 모델을 이 텍스트에 대해서 컨디션된 이 음,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의 어, 이제 각각의 그 컨디셔널 프로버티의 이제 라이클루드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개의 이제 어트리뷰트에 파인 튜닝 된 그런 디퓨전 모델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이랑 파인 튜닝 된 디퓨전 모델이랑 오리지널 디퓨전 모델을 이제 두 개의 이제 노이즈를 섞어서 합쳐서 생성을 하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감마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어트리뷰트를 그 세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일단 실험 결과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리컨스트럭션이 이 디퓨전을 이용한 이 DDIM을 이용한 리컨스트럭션이 이 간 인버전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퀀티테이티브 컴패리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MA 그리고 에핍스, SSIM에 대해서 예, 이 디퓨전 방법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이 T0 스텝이 적을수록 즉 적게 돌아갈수록 끝까지 돌아가는 것보다 적게 돌아갈수록 더 인포메이션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더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퀄리테이티브 컴패리전을 하면은 이런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벨한 그런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간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니플레이션 결과들도 부정확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 저희 이제 디퓨전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과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보장이 되고 매니플레이션 결과도 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인도메인, 이 경우에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인데 인도메인, 아웃 오브 도메인 모두 어,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특히 이 스타일 클립이나 이 테디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 예를 들어 스케치, 사람 얼굴을 스케치, 좀비,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어트리뷰트로 이제 어,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아웃 오브 도메인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저희 스타일간 나다나
디퓨전 클립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인 디테일이 있는 경우에도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철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간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건물에 대한 같은 건물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에 반해 이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음, 그런 리컨스트럭션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좋은 매니플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타일 간 나다와 스타일 클립에 대해서 이제 하드 케이스와 제너럴 케이스,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레베이 HQ 데이터에서 이런 노벨 포즈나 이런 그 리컨스트럭션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데이터셋들을 좀 모은 케이스들이고 제너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100개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결과들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를 스타일과 나다와 스타일 클립의 결과와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그 결과 일단 저희 모델이 이제 프리퍼런스 레이트가 일단 전부 다 50%가 50%가 넘었고 특히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결과가 더 프리퍼러블 하고 특히 또 그리고 아웃 오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 아웃 오브 도메인을 잘 아웃 오브 도메인 매니플레이션 하지 못한 스타일 클립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 프리퍼런스 레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매트릭을 이용했는데 먼저 이 클립 시밀러리티랑 디렉셔널 클립 시밀러리티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컨시스턴시, 페이스 아이덴티 시밀러리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매트릭을 구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 클립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페이스 리코그니션 모델을 이용을 했고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셀레베이 HQ와 에선 철치의 데이터셋에서 일단 1000개의 이미지씩을 이용을 했고 각각 이제 어트리뷰트를 이제 메이크업, 텐, 그레이 헤어 그리고 철치 같은 경우는 골든, 레드 브릭, 선셋을 이용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를 이용한 이유는 이 세그멘테이션 컨시스턴시라는 이 매트릭이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프리트레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들을 예측을 했을 때 그 두 개 간의 이제 픽셀 억드러시를 구하는 건데 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좀 인도메인인데 쉐이프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그 결과들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그멘테이션 컨시스턴시 결과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매트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트리뷰트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트리뷰트인 이 골든, 레드 브릭, 선셋 그리고 사람 얼굴에 대해서는 메이크업, 텐, 그레이 헤어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모두 저희 모델이 더 스타일 클립과 스타일 간 나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레베이 HQ의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이용했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엘슨 철치의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이용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FH2 더그 페이스 이미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이용했고 이건 엘슨 베드룸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한 결과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스타일 클립이나 스타일 간 나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제너럴 이미지에 대해서 테니스 공을 이제 베이스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개구리 이제 초록 개구리를 이제 빨간 개구리 스트라이프 개구리로 바꾸는 이러한 매니플레이션도 또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제너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미지넷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스타일 트랜스퍼, 텍스트 가이드 스타일 트랜스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이제 그런 시만틱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한 것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 공은 진짜 놀랍네요. 이게 진짜 잘 되네요. 이거 네, 지금 소프트웨어 보고 있는데 정말 특이점이 오나 보네요.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이 사실 그 이미지넷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본 논문 제출할 때는 시간이 없었어서 좀 서플리멘터리 할 때 했었는데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되게 서플에 이거 내용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구리에다가 베이스볼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잘 안 되죠. 완전 다른 걸로 하나.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안 될 것 음, 같습니다. 멋지네요. 이 논문 만드는데 총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아이디어 빌딩부터 해서 제출까지? 일단 제가 네. 이게 이 영상이 그 외부로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끊어도 네. 네, 이게 뭐 어디 알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한 달 이거 정도 유튜브에 올라가긴 하거든요. 올리시나요? 아, 네, 네. 네,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달 아, 정도, 네. 네, 한 달 정도, 일단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사실 아이클리어에 네. 제출했다가 아이클리어에서 좀 휴먼 이밸루에이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좀 리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그런 결과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그때 CVPR로 돌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 논문이지만 되게 어, 그런 티어리틱하게 깊은 좀 그런 것보다는 되게 어, 좀 빠르게 좀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을 정말요? 그 실험하는 시간까지 다 합친 게 두 달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나마 가능했던 이유는 이 디퓨전 모델을 네. 제가 일일이 학습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게 어, 그나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엄청 빨리 쓰셨네요. 네, 이건 좀 뭔가 그런 타이밍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마침 그때 살짝 여유가 생긴 타이밍이고 해가지고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어,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저희의 이제 unseen to unseen 그런 트랜슬레이션이나 이 노이즈 컨비네이션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 unseen to unsee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폴트레이트나 애니메이션 이미지 뭐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다른 unseen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그런 결과들이 있고 또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런 오리지널에서 이제 매일 한 가지 그 디퓨전 모델 사용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매일 텐드 그레이 헤어 이 모든 세 개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한 번에 바꿨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컨티뉴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그 디퓨전 모델 오리지널 디퓨전 모델과 프리트레인된 파인튠된 디퓨전 모델의 그 개수가 이제 감마랑 이제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어, 그 감마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컨티뉴스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라미터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이 S4 포워드 스텝과 그리고 제너러티브 스텝의 수가 중요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그리고 6일 때 좀 파인 튜닝을 하기에는 적절한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이미지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그리고 어, 한 이제 240 이 정도일 때는 거의 원래 이미지와 차이가 없는 수준의 그런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얼마나 많은 많이 이 T스텝을 얼마나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 뷰레이션 결과의 이제 변화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텐드 페이스 이런 스킨 컬러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런 적은 스텝만 뒤로 가도 잘 작동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제 T 스텝을 너무 많이 뒤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아이덴티티까지 이제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픽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쉐이프나 이런 체인지가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는 500이나 뭐 700 정도를 되었을 때 좀 더 그런 텍스트에 상응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그런 쉐이프나 이런 아이덴티티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T0를 좀 더 크게 할수록 그런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은 좀 잃어버리고 그런 어, 로우 레벨의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T 제로를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네, 제가 좀 이 연문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여기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미숙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슬랙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끝나기 전에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그 기록을 중지를 하고 아, 네네네. 네, 이제 네, 자유롭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